이런 일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북극의 모기가 1억 마리가 출현했습니다. 곧 있으면 아시아로 들어온다고 해요. 혹은 이런 거, 세계적인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곧 식량 가격 1300% 폭등 예정.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아마 전국에 있는 모기 퇴치제와 식량들을 다 사두겠죠. 살 사람은 많은데 제품은 적으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모기를 한반도로 오게 한 국가는 바로 이 나라다. 에너지 부족 사태를 만든 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내가 해결하도록 돕겠다 라고 외친다면 반응이 어떨까요? 대중은 공감하면서 함성으로 화답할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정치인은 대중을 어떻게 설득하는가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정치인은 입법부와 같은 국회의원과 그리고 총리 및 대통령 같은 행정부 지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중을 설득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치인이라고 포괄하였습니다. 영상의 흥미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정한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가 치열한 접전을 벌였죠. 저는 이 둘의 대결 양상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대중에게 선택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대중을 설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대중이 아니어도 사실 한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대선을 좀 유의미하게 지켜봤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로 바로 가겠는데요. 정치적 언어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어가 핵심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로 집단과 고통입니다. 이 두 단어를 이해하면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는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는 기본적으로 집단 편애와 사회적 동일시 현상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집단 편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집단의 중요성은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말하고요. 사회적 동일시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그 가치, 특성을 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겠지만 되게 쉬운 개념입니다. 저 멀리 어떤 남미의 한 국가에서 어떤 가족이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고 해보죠. 마음이 아프겠죠. 하지만 내 자식 혹은 내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것보다는 덜 슬플 겁니다. 감정적 차이가 훨씬 크겠죠. 남미라고 하는 곳에 피해자가 생길 경우에는 내가 속한 집단과는 좀 멀리 있고, 그리고 내 정체성, 난 남미 사람은 아니다, 난 아시아다, 이런 정체성과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감정적 거리가 더 멀어지겠죠. 그런데 만약 그 남미의 피해자가 나와 평소 온라인으로 채팅을 주고받으며 조금은 친했던 사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감정적 아픔은 조금 더 커질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감정은 그 집단의 사건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흔히 말해서 내 집단, 외 집단이라고 구분한다고 해요. 내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안쪽을 말하는 거죠. 나와 가깝게 속해 있는 관계를 표현하고, 외 집단은 나와 멀리 있는, 나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런 관계를 말하죠. 대중을 설득하는 권력자, 정치인들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내가 설득하고자 하는 집단을 상정하고 그 집단의 고통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 나아가서 내 집단, 즉 나의 집단, 나의 편을 결집하기 위해서 외 집단, 즉 적을 만들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 편, 내 집단이라고 하는 그 결집이 매우 강력해지기 때문이죠. 오늘 제 영상에서는 도덕적 선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 색깔도 정말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재밌게 인간 본성적인 측면을 말하고자 하는 바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한번 트럼프와 해리스의 선거 영상, 유세 영상 같은 그들의 스피치를 한번 봐보죠. Of all time,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this in this country, and maybe beyond. As we're going to help our country heal. We're going to help our country heal. We're going to fix our borders. We're going to fix everything about our country. So I want to thank the American people for the extraordinary honor of being your family and your future. Every single day I will be fighting for you, and with every breath in my body, deserve and that you deserve. This will truly be the golden age of America. That's what we have to have. 내 집단이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내 집단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족, 여러분, 이런 말들입니다. 소속 욕구를 강화시키죠. Of all time,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this in this country, and maybe beyond. As we're going to help our country heal. We're going to help our country heal. 여기서도 지금 똑같이 표현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은 없을 것 같다. 왜냐면 우리는 미국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집단,
우리 내 집단을 강화시켰어요. We overcame obstacles that nobody thought possible, and it is now clear that we've achieved the most incredible political thing. Look what happened. Is this crazy? It's a political victory that 집단이 갖고 있는 고통을 계속 건듭니다. 하고 싶은, 집단이 듣고 싶은 말을 계속 전하죠. I want to thank the American people for the extraordinary honor of being your family and your future. Every single day I will be fighting for you, and with every breath in my body.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국민 여러분께 이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등장하죠.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저의 모든 숨을 다해서 여러분을 위해 싸울 것이다. 계속 집단력을 강화시키고 있죠. Deserve and that you deserve. This will truly be the golden age of America. That's what we have to have. 이때 가장 큰 함성이 일어났죠. 트럼프에게 설득되는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분명 미국은 위대한 나라였는데 점점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게다가 중국과 같은 거대한 국가가 우리 자리를 넘보고 있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이 터전에 우리와 다른 이민자들이 불법으로 와서 우리가 괴로워지고 있다. 지금 듣고 있는 당신이 궁핍하고 괴로운 이유는, 당신의 삶이 나아지지 않은 이유는 저들이 우리의 자리를 뺏었기 때문이다 라고 매우 강력하게 어필하죠. 가장 환호성이 많았었던 파트를 보면은 우리 자녀들은 그런 걸 누릴 자격이 있다. 미국의 황금 시대. 이게 미국인들이, 그 트럼프를 뽑았던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일 거예요. 내 집단이 가장 강력해지는, 내 집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통. 미국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온건하게 1인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땐 좀 여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 메시지보다는 좀 자유, 박애, 평등 쪽으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 집에 지금 불이 난 상황을 계속 건드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우리부터 살자라고 하는 그 심리를 자극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악의 개념을 배제하고 트럼프의 메시지를 분석해봤을 때 저는 매우 선명하고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트럼프는 우리 가족, 여러분, 뭐 형제, 미국인, 이런 내 집단을 강화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통받게 하는 외집단, 그런 국가, 그런 집단들을 상정하죠.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트럼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인들, 그리고 아주 오랜 역사에서도 이런 건 똑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그러면 반대로 해리스는 어떻게 했냐? 비슷할 겁니다. 한번 영상을 봐보죠. Nevada, so Arizona, so hear me Detroit when I say I know Donald Trump's type. 똑같습니다. 처음에 호명을 하는 거, 여러분 계속 집단에게 메시지를 건네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집단이 결속할 수 있는 말들로 이어갑니다. I was elected Attorney General of the state of California and before that elected District Attorney. 반복적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자신이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검사 시절에 범죄자를 상대해왔다. 이 범죄자라는 건 누구냐? 집단이 듣고 있는, 지금 나의 소속 집단들이 듣고 있는 외집단, 즉 적입니다. 그게 누굴까 봐보죠. I know his type. Predators who abused women, fraudster who ripped off consumer, scammers who broke the rules for personal gain. 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여성 성착취범, 그리고 소비자의 돈을 뜯어낸 사기꾼, 사익을 위해 규정을 어긴 사기꾼, 사기꾼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바로 저 사람이야, 저들이야 라고 하면서 이것도 역시나 우리 삶이 괴롭고 우리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 건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기에 있다 라는 걸 강조합니다. And are we ready to fight for it? And when we fight, we win! 똑같죠. 미국이란 단어가 들어갔고요. 마찬가지 거죠. 내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주 타겟층으로 생각되는 피해받는 여성, 성소수자, 그리고 거대 자본가들에 의해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서민들, 그런 층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패턴을 똑같이 했죠. 외집단이 형성되죠. 그리고 저들 때문에, 저 적 때문에 우리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으니까 나를 뽑아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든 해리스든 메시아적인, 그러니까 구원자
후자의 길로 가려고. 왜냐면 선택받아야 하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수순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게 말했지만 역사적으로도 똑같은데요. 들었던 바가 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배경을 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약 100년간 이어졌던 일본의 전국 전쟁을 종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더 큰 내부 분쟁을 막기 위해서 자신과 협력하는 영주들에게 영토던과 영지, 은상 같은 것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합해야 될 그 내 집단, 우린 같은 편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외집단을 만들었는데 그 외집단이 바로 명나라와 조선이었던 거죠. 이 명나라와 조선을 획득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고 우리 평화로워진다. 저들이 우리의 평화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설득했다고 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사람을 설득하는 방식은 역사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재밌는 거는 영화 같은 장면에서도 이와 같은 게 똑같이 연출됩니다. 한번 봐보죠. Terrible war. Widows, orphans, a motherless child. This was the uprising that rocked our land. 13 districts rebelled against the country that fed them, loved them, protected them. Brother turned on brother until nothing remained. And then came the peace. Hard fought, sorely won. A people rose up from the ashes and a new era was born.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으로 아내들은 남편을, 자식들은 부모를 잃었다. 온 나라를 뒤흔든 것이 있는데 그게 반란이다. 13개 구역이 자신들을 지켜주던 이 한 국가의 반기를 들었고 형제들은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눴다. 형제라는 표현을 쓰죠. 하지만 우리는 이걸 해결했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 종식시킨 해법 같은 그런 구원자가 되게 됩니다. Candice Everdeen is a symbol. They're mocking Jay. They think she's one of them. We need to show that she's one of us. We don't need to destroy her, just the image. Then we let the people do the sow fear. What kind of dress is she going to wear? Floggings. What's the cake going to look like? Executions. Who's going to be there? Fear. Blanket coverage. Shove it in their faces. Show them that she is one of us now. They're going to hate her so much. They might just kill her for you. 자,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헝거 게임이죠. 이러한 명분, 명확한 명분을 잡았어요. 어떤 거냐? 우리 집단의 고통, 더 큰 고통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는 쪽으로 이거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 심리를 건드렸죠. 이걸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사회학적으로는 공리주의라고도 하죠. 공공의 이익이 형성되기 위해서 소수가 조금 희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고통 지점을 건들고 우리 계속 내 집단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다른 영화에서도 비슷한 게 연출됩니다. 이번엔 돈 룩업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옵니다. 한번 봐볼까요?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peoples of the world, I have just been handed scientific findings that confirm a worst-case scenario. An unprecedented comet, 9 kilometers wide, is now on a direct collision course with our cherished home, planet Earth. 우리의 터전 지구로 향하고 있다. 처음에 그리고 미국 그리고 전 세계 여러분, 최악의 시나리오가 찾아왔다. 이런 식으로 계속 겁을 주고 있죠. Estimated time of arrival is approximately 5 months from now, so I have already put together an emergency spending package for Congress. 근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남은 시간 동안 얼마 우리에게 기회가 없지만 내가 다 준비를 해놨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놨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May Jesus Christ bless every single one of you. We will prevail. 똑같죠. 예수님께서 즉 신께서 여러분을 하나하나 돌보기를 우리는 승리할 거다. 신이 가호를 내리는 신의 혜택을 받는 모두가 같은 집단이다. 이렇게 같은 편을 만들죠. 이렇게 해서 소속 집단의 결속을 돕습니다. 참 재밌죠. 이와 같이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는 것을 잘 보면은 결국은 이성적인 어떤 판단도 있겠지만 감정을 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스피치라고 하는 것은 즉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작게 보면 아주 의미 없어 보이는 소소한 대화 수준으로 볼 수 있겠지만 크게 확장하면 엄청나게 거대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의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지점입니다. 아, 말은 정말 거대한 무기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오늘의 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재밌는 인사이트를 여러분에게 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관점을 알면은 영상을 볼 때, 이와 비슷한 영상들을 볼 때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아, 저런 용어를 쓰고 있구나. 이런 거에 반응하고 있구나. 그리고 살면서 보시면 이런 거를 활용하는 직업들도 참 많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분명히 아주 오랜 기간, 인류가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변하지 않는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피치는 그만큼의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상 끝으로 제 채널이다 보니까 홍보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했었던 사람을 설득하는 법, 논리적으로 말하는 법에 관련된 인터넷 강의도 곧 준비할 예정입니다만, 지금은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더 맛있게 잘 전달하는가, 어떤 식으로 좋은 목소리와 발음으로 표현을 전달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긴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담은 인터넷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자료를 모두 이곳에 마련해 놨으니까요.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을 같이 배워서 여러분이 조금 더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홍보한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언어, 여러분의 언어 안에도 그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를 우리 모두가 알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